가볍게 공부하는 박소연의 생명과학 스케치북. 오늘의 주제는 상동염색체와 대림유전자입니다. 자, 이 두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복하는 것은 우리 4단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코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동염색체의 정의부터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상동염색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상동염색체의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뜻풀이를 먼저 해보자면 이 상동이란 뜻은 그렇죠? 서로 상에 같을 동자를 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염색체.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염색체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표현이고 2개 이상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한 쌍의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상동염색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2개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똑같이 생긴 걸 더 그립니다.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들 착한 사람 눈에만 똑같이 보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고요. 얘네들은 도대체 왜 한 쌍을 이루게 되냐면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한 쌍을 이루게 된 한 쌍의 염색체, 그게 상동염색체고, 이 상동염색체는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대부분 같습니다. 물론 이런 XY 같은 성염색체는 좀 예외가 있지만 모양과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유전 정보의 배열도 같은 그런 염색체고요. 나중에 감수 분열할 때 이게 이렇게 옆구리가 합쳐져서 이가 염색체로 접합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자, 상동염색체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보기에 똑같이 생긴 한 쌍의 염색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림유전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대림유전자를 만족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위치적인 조건이에요. 대림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해야 해요. 자, 그럼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같은 위치라고 할까? 이런 거를 같은 위치라고 할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걸 같은 위치라고 할까? 바로 이 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치를 같은 위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네 군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지정을 해볼 건데 각각의 그 애들 중에서 대림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애들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OX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역과 니은은 서로 대림유전자일까?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은 대림유전자일까?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어떨지, 그리고 기역과 리을은 어떨지,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어떨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과 리을은 서로 대림유전자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X라고 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역 니은이랑 디귿 리을은 X, 대림유전자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같은 위치는 맞는데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기역과 니은이 존재하는 얘네들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염색 분체라고 하죠. 그래서 출처가 엄마 아빠로 다르지 않고요.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를 그대로 한 가닥 더 복제한 게 염색 분체.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디귿과 리을이 있는 각각은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만 그냥 똑같이 복사해 놓은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1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얘네 둘, 그리고 얘네 둘은 대림유전자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역과 디귿 맞고요. 기역과 리을도 맞아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도 맞고,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도 대림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얘들은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해야 해요. 형질 결정에 관여한다. 자, 일단 형질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건 생물이 갖는 특성입니다. 생물의 특성, 특징.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은 그중에서 ABO식 혈액형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혈액형. 자, 여기 기역 자리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자리에는 어떤 정보가 올까요?
당연히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정보가 와야 되겠죠. 왜? 기억과 니은은 완전히 그냥 복제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정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디귿에는 이 디귿은 기억의 대립유전자 또는 니은의 대립유전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해야 되고 그래서 디귿 자리에도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정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리을은요? 당연하게 같은 정보, 왜? 복제분이니까요. 이렇게 ABO식 혈액형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 다른 거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뭐 실제로 이 위치는 아니지만 보조개라는 특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조개라는 특성. 다른 얘기로 하면 보조개라는 형질. 자, 이 위치에 보조개 정보가 온다면 이 위치에도 당연히 보조개 정보가 와야 돼요. 왜? 얘네 둘은 복제됐으니까. 그런데 이 아빠로부터 받은 요 염색체의 요 위치에도 보조개를 결정하는 그런 유전 정보가 와야죠. 왜요? 요 위치에는 대립 유전자가 와야 되는데 같은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는 복제된 부분이니까 똑같이 보조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이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오는 구체적인 유전 정보가 다를 수도 있다. 자, 구체적 정보는 다를 수 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수입니다. 수.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가정을 해볼게요. 엄마가 지금 A형이었어요. 그래서 A형인 엄마는 나에게 A형이 되게 하는 정보, 그죠? A형이 되게 하는 정보, A 응집원을 만들게 하는 이런 유전 정보를 나에게 물려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오겠어요? 이 자리도 역시 복제분이기 때문에 A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아빠도 꼭 A형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B형이었다면 나에게 B형이 되게 하는 유전 정보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복제분이니까 똑같은 정보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애들은 ABO식 혈액형이라는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혈액형이 되게 만들지 그런 정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조개를 엄마, 아빠 둘 다 갖고 있지 않다면 엄마도 나에게 보조개를 만들지 않는 유전 정보, 그 다음에 여기는 복제됐으니까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아빠도 나에게 보조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유전 정보를 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염색 분체들과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를 통째로 묶어서 요 염색체와 요 염색체들의 관계인 상동 염색체라는 그런 용어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각각의 대립 유전자라는 정보의 어떤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